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정재훈 멘토입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시장은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체감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럴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힘든 그런 구간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은요, 내가 뛰어나서 큰 수익을 낸다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도 시장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안겨준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마도 올해 들어서면서 계좌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를 해도 수익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을 때 수익을 좀 내주고, 그 다음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 구간이 좀 나왔을 때는 수익이 좀 잘 안 난다라는 거. 즉, 시장에서 수익이 좀 잘 안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 부분들을 항상, 가슴 깊이 좀 새겨 놓으시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차후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고 어떤 섹터를 한번 매수를 해볼까, 그 종목군들을 찾는 시간들로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어닝 시즌도 이제 거의 중반, 거의 이제 막바지 때로 좀 지나가고 있죠. 다음 주 뭐 설 연휴가 있고, 그렇다면 실적 발표라는 시간이 그렇게 썩 많이 남아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들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정배열 초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공부방에서도 물어보거나 질문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질문을 좀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강연에서도 좀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설 이후에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좀 틀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은 0.51% 정도 상승을 했네요. 1945.7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모처럼 만에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1459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대와 70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2200억대의 매수를 좀 보여줬었죠.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1.43% 좀 상승을 해줬죠. 601.41포인트 이 자리대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기관 쪽에서 약 290억 정도 매수 우위를 좀 기록한 대신에 개인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각각 190억대 그리고 40억대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전날 많이 빠졌을 때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1, 2월 달에 많이 빠졌다가 2월 중순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투매 유발시키고 다시 큰 손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장이었었죠. 근데 올해는 조금 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과 맞물려서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대형 섹터들도 이제는 슬슬 어디에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까, 그 시기를 저울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거래소 쪽보다는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중소형주들, 즉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서서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국내적인 그런 이슈보다도 해외에 대한 그런 변수들이 좀 상당히 많죠. 그렉시트 얘기, 그리스. 누가 뽑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렉시트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매수를 하면 그만이에요. 매수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거래소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인 그런 모습이고, 21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제 2000고지예요. 2000고지 언저리 요 자리대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900 초반대까지도 다시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더 이상 이게 나빠질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들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분기 때와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그리고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좋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만들어주는 바닥 형성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더 이상 이 부분들 실적이 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좀 갖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됐는데 다시 좀 소폭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 하나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을 한번 보자고요.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서서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닥 권역에서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래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거래 대금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죠. 작년도 작년 말경하고 지금하고 흐름들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거래 대금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저항대, 즉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뢰성을 갖기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즉 추가적인 상승도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좀 기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작은 종목이라도 일단 거래소 종목군들을 좀 봐야 돼.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거래소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중형주 섹터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중형주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소형주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주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가보지 못했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일일비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예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해놓고 보냐면 정말 트레이딩으로 일단 보시든가, 정말로. 아니면 조금 더 포지션을 길게 잡아가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든가, 요 부분들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가 돌아서고 수익이 났다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흔들림이 좀 나왔을 때 뭐 매도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실수를 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점을 좀 정해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올해 2015년도에는 실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2015년도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아직 이제 10개월이 남았습니다. 10개월, 그죠? 이제 6분의 1 지나가고 있습니다. 6분의 1, 거의 20% 정도, 20%도 안 되죠?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기회를 좀 잘 살리면 충분히 계좌를 살찌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정재훈의 주식 재테크 잠시 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마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종목 그 정배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좀 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그죠? 변동성이 좀 나왔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국내적인 이슈는 없어요. 일단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렉시트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갚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갑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배째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였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마찰이 되고 있는 게 독일이란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발끈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독일이란 국가에서 그리스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게 된다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만약에 그리스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게 된다라면 들고 일어서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포르투갈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 이런 애들, 그죠? 이런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야, 그리스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라는,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도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한 그런 부분들이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더 웃겼던 부분들이 영국에서 기사가 좀 나왔었죠. 영국에서 뭐 그리스가 그렉시트에 대비를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을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사거리로 한번 그냥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그렉시트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데,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론은 나오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기회를 좀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2015년도 시장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매수 기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늦추자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왜 봐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드라기 총재가 얘기를 했었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준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결국엔 ECB 같은 경우도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본도 아베노믹스 엄청나게 좀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PMI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ECB가 돈이 풀리는 시간이 3월 달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전인대가 3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3월 달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래소 시장도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즉, 사실 우리나라가 신흥국,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싸게 평가받고 있는 이런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럼 결국엔 ECB 쪽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변수로 볼 수 있는 거는 6월 달이죠. 6월 달에 중국 A지수가 또 하나 개방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한 가지 좀 변수인데, 그 이후라도, 그 전이라도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11월 달, 12월 달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 안 좋은 모습들, 9월 달, 10월 달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을 때 무슨 얘기 나왔었어요? 지금 엔화 얘기 나오나요? 환율 얘기. 엔화 얘기 쏙 들어가 있습니다. 원화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도 지금 이제 1100원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폼 잡고 있습니다. 엔화 120엔 넘어가고 있고, 결국 이게 한까지 또 넘어가게 되면 또 환율적인 그 얘기들로 불확실성이 또 커지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화 약세는 한국에는 유리합니다. 즉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원자재도 나름대로 하방 경쟁을 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수출은 많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불황형 흑자 이 부분들은 까고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출을 좀 견조하게 진행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게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그런 이 방향을 지금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리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좋은 얘기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또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 대형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여기서 많이 나왔던 게 건설 쪽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화학, 정유, 조선, 요런 쪽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정화조라고 하죠. 정화조. 요런 쪽이 좀 많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낙폭과대형 sek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또 한 부분들은 저 PBR,
그리고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종목군들. 그렇다면 이게 실적 바닥인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저 PBR 이거는 과거에 지난 시간에 아마 한진이라는 기업을 놓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진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직구열풍이었었죠. 그죠? 해외 직구열풍 부분들 때문에 택배 물동량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에서 한진이 PBR 기준으로 0.5배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중소형 지주사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거.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을 겸비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수익률 게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참 코콤이라는 기업, 사물인터넷 관련 주이긴 한데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뭐 핀테크,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뭐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소 대형 섹터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반해서 중소형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박플러스 지난주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컨텐츠 중에서는 뭐 어떤 기업이 괜찮고 누가 앞에 이렇게 있는 분도 가지고 있고 물려 있고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들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 종목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십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은 600을 넘어서고 난 이후에 580대까지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종목군들을 좀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주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엔터주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뭔 얘기했었죠? 키스트 얘기해줬었잖아요. 키스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죽은 차트는 아닙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받은 그런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은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죽은 차트는 아니고 요 부분들이 바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4분기 실적이 나왔네요. 24억 했네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79억이에요. 2011년도 때부터 2014년도 때까지의 실적이 나오는 것 중에 작년 56억이 적자가 제일 컸고 올해 79억이 이익치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진짠지 아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영업이익을 약 130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을 수가 있을까요? 실적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는데 안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런 종목군들은 앞자리 숫자를 바꾸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겁니다. 어제 단기적인 목표치는 찼어요. 어제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보면서 보자고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 폭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폭만큼 올라가니까 목표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모양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요런 캔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뭐 상투권역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가권역에 있을 때, 정말 이 위에 있을 때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따지면 이런 것도 캔들 분석했을 때 이런 것들도 고가권역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가권역이었으니까.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하나에 빠져버리진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좀 필요하던 부분들이고, 키스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일단은 죽지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얘기했었고 KT뮤직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KT 뮤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네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왔으니까 과연 이제 여기서 벗겨내고 올라갈 수 있느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수 있느냐, 즉 61선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람 같은 경우라면 61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접근을 충분히 해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적을 보자고요. 영업이익이 17억이 됐는데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일단은 그래도 2014년도를 봐도 아까 키이스트랑 봤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죽어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한중 FTA 체결됐었죠. 엔터주들 제일 컨텐츠 쪽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서로 개방폭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들을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횡보, 박스 이게 갇혀버려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꼭대기권역에서 있는 것보다 조정도 안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결국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합쳐서 보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애매해요. 제가 찾는 부분들은 조건 검색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전 종목을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차트에 대한 눈을 조금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구나 혹은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에 한 번이 됐든 그런 종목군들을 좀 쭉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귀찮고 그래서 안 되죠. 또 하나는 요거 말고도 아마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장비주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는데 장비주 쪽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원익 IPS라든가 아니면 테스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프로텍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텍. 그죠? 10,000원 밑에 10,000원 이하 9,000원대 중반 사셔라 이거. 사셔라. 그죠?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정배열 초입에서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거 전고점 넘어갔습니다. 이거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 쉽게 갑니다. 12,000원대까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라 함은 12,000원을 넘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넥스도 그랬어요. 바이넥스도 올해 계속 얘기하면서 작년에 계속 얘기하면서 올해 1분기 때는 5자리에 놀 주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자리에 놀고 있습니다. 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넘어갈 주식이에요. 자 보자고요. 차트는 정배열 초입입니다. 실적 보자고요. 이렇게 내려보면 자 실적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122억 영업이익, 2012년도에 178억, 2013년에 93억, 올해에 다시 167억. 작년에 적자가 아니었었죠? 실적의 바닥을 찍고 다시 167억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장비 쪽이잖아요. LED 쪽도 하고 있고 장비 쪽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게 있을 거예요 아마 3D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도 괜찮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얘기겠어요?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건 조정받을 때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도 안 봐도 비디오일 거예요. 왜냐하면 못 샀죠, 이거. 못 샀거나 요 윗꼬리에 따라 들어가 갖고서 다 손절치거나 오일선 이탈한다고. 그렇게 하면 주식 돈 못 법니다. 예. 저 종목 얘기 잘 안 해드리죠. 근데 이거는 얘기해드렸을 때 월요일날 출연하고 뭐하고 하면서 얘기 꽤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크로젠, NC소프트, 컴투스 20만원 넘어갈 거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해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는 지난주 시간에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를 좀 참고들을 해보세요. 괜찮을 거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시에 좀 보세요. 조정시에. 자, 그러면 결국 요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요게 하나 있을 거예요. PBR. PBR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진이라는 기업들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요거 보세요. 한진이 주가가 14,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움직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66,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근데 요 빠졌을 때 보게 되면 자, PBR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래요. 아직까지. 0.69배요. BPS가 61,000원이죠. 이제 한 배 수준이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한 배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과거에서부터 0.5배도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0.3배 막 이랬단 말이에요. 0.3배. 그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얘기를 어떻게 찾냐면 요걸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조건 검색으로. 자,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조건 검색을 보시게 되면 재무 분석이라고 있어요. 주가 지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 PBR이라고 있잖아요. PBR. 여기. 그죠? PBR 0.5배 이상, 뭐 아니면 0.5배 이하. 요거 이상이나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0.5로 한번 해볼까요? 0.5배 이하. 요걸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최근 분기.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놓고 검색을 눌러보게 되면 종목 수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관리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경고 이런 것들 다 없애야겠죠? 왜냐면 불량한 종목군들 다 빼야 되니까. 그죠? 그럼 요걸 빼놓고 확인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종목이 쭉 나옵니다. 실시간 검색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전체다가 PBR이 0.5배 이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철강, 화학, 조선, 뭐 정유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 종목군들을 다 골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PBR이 낮은데 낮은 걸 일단 덤이고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적이 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요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ROE를 한번 추가를 해보자고요. 요거를 주가 수익률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주가지표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ROE를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 되는 것들 한번 보자고요. 20% 이렇게 최근 분기 그래서 추가를 해놓고 검색을 한번 또 눌러보자고요. 그럼 하나가 뜨네요. 하나. 그러나 유아증권 한 종목이 뜨네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 거래량도 없고 그럼 조금 줄여볼까요? 한 10% 이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수정해놓고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 종목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아 괜찮구나. 실적이 좀 잘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보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차트도 좀 봐야 되니까 역별권역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광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자고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어떤 모양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보면 되잖아요. 자, 오 괜찮네요. 성광 거래량 터지고 있네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있고 일단 장기 평선을 뚫어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장대 양봉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까보자고요. 기업 분석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실적이 160억 대 200억, 170억 나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18억에 28억, 37억, 83억이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실적이 줄어드는 추세죠. 실적이 줄어드는 추세고 매출액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일단 이거는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재무구조는 뭐 유보율 5000%니까 문제될 건 없고 PBR이 0.4배 수준입니다. 600만 주밖에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근데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2만원 이하권역에서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즉 제가 여태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을 고르기 힘드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힘든 부분들은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만 뽑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차트를 봤듯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아마도 제 판단에는 1분기 이후에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PBR 1배 이하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경기는 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성장을 또한 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이걸 키움증권을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HTS에 이 조건 검색이라는 이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것만 붙여놓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나는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해놓고, 왜냐면 기본적 분석이 좀 어려우니까 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먼저 기본적 분석만 해놓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거 정배열이다 아니다 요것만 좀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한번 또 봐볼게요.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동양강철. 이게 안 죽었다니까요. 그죠? 오늘 14% 움직였는데 이 친구는 종목이 빠지고 난 다음에 아마 또 움직일 거예요. 또. 근데 오늘 14% 움직였단 말이에요. 내일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전 예상에 내일 이거 음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 거고. 정배열 초입 구간 때도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요거요. 파인DNC. 이 친구는 정배열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장기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1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움직이고 있죠. 매물 소화를 계단식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얘 실적 어땠을까요? 실적. 이 종목 아마 강연회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유일하게 강연회 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가장 움직임이 더 둔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1,800원대, 1,800원 요 언저리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서 이제 넘어가네요. 자, 얘도 실적 한번 보자고요. 오늘 아마 실적 발표했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봐요. 요것도 또 하나의 팁인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네요. 1분기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다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흑자예요. 19억, 54억, 9억.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약 82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도 그만큼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턴어라운드잖아요. 턴어라운드의 주가 탄력도는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오늘 아마 공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세요. 지난해 영업이익 90억.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이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에 대한 부분들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전부 다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다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그 공시가 나오네요. 매출액 및 수주금액 증대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 결국엔 이런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고 어찌됐든 간에 손실을 보고 있으니 그냥 나 잘라낼래 하고 잘라낸 거란 말이에요. 턴어라운드란 말이에요. 매출 증가 그리고 수주 증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어떠한 주식을 사고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은 다 개인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차트적인 그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서 어떠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렇게 주식을 하고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겠죠. 결국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자, 제가 이 스튜디오에 있는 FD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갖고서 나 너 좋아 그런다고 그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길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길들이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시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다고 해서 넘어올 사람도 넘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샀고 어디에서 얼마에 샀고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도 될 만한 주식을 오늘 대박플러스에 한 2종목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주식이에요. 되는 주식이고 그 다음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3월달 저는 3월달 정도부터는 저 PBR 종목군들을 일단 분류를 해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PBR이 0.5배 이하권역인 애들 불려놓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잘 나왔던 애들 요거를 저는 사전 작업으로 진행을 해둘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2월달 어차피 다음 주 가면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3월달이에요. 3월달 준비를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주 전략.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설 연휴 있죠?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요거예요. 요거 신용잔고 추이. 신용잔고 추이가 조금 찝찝해요. 자, 항상 지수가 빠질 때는 신용잔고가 같이 빠졌어요.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같이 움직였죠? 그죠? 근데 요거 보세요. 급락이 나왔을 때는 신용잔고 어떻게 하지 못했었어요. 지수가 얘는 여전히 하락세 때를 뚫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신용잔고는 전고점을 넘어가고서 이렇게 N자형으로 뻗어나왔어요. 즉 빚으로 주식 사시는 분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다시 전략을 세운다면 신용이 너무 과도하게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 조금 빼겠어요. 그리고 나서 신용이 적게 포진이 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물인터넷, 핀테크, 제약바이오, 지금 과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신용이 많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을 접근할 때에는 일단 리스크 자리대를 좀 잡아놓고
적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용잔고 얘기해드렸으니까. 자, 그럼 짧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 이제 다가오고 있죠. 영향은 조금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 크게 신경을 쓸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수급 개선 종목군들을 좀 확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많이 말씀드렸었죠. 프로텍 같은 종목군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파인DNC 같은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동양강철이라는 그런 기업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여전히 투자하고 있던 기업 뭔지 모르시죠? SH에너지화학. 얘도 1600원대 한데 1800원 올라섰단 말이에요. 또 하나 누가 갖고 있는 키이스트 같은 거,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겠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보셔도 좋다라는 거. 수급 개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쪽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많이 매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부분들이고, 이거 꼭 지키세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 신용 때문입니다. 신용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좀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부방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녁 9시에 좀 진행을 하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예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죠.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콜릿 다 사갖고 오시고요. 저한테 주시려고. 아시겠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선능력 1번 출구로 나서 쭉 올라오시게 되면 포스코 빌딩 있어요. 그 옆에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에 오시게 되면 아마 또 다른 투자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강연회 때는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올해는 꼭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